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8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방송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저녁 늦게 이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영상을 좀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은 먼저 조커님이 메일로 지난번에 코인참수님이 그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고, 조커님이 이제 그 메일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서 그 부분을 먼저 같이 보고요. 그리고 조커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살펴보고, 비트코인 차트랑 리플 차트 위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Q&A 오전에 이제 못했던 부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뭐죠?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 차트를 지금 조커님이 이제 의견을 줘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 이 차트를 이 트레이딩 뷰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이 지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치시면, 잠깐만요. 이제 이게 키보드가 앞으로 이 마이크 때문에 당겨지는 바람에 좀 불편하긴 한데, 비트코인 에너지 밸류 이렇게 에너지를 치면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라고 맨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보조지표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코인참수님이 의견 주셨던 그 차트를 또 이제 그림도 같이 올려줘서 먼저 이제 이 그림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 제공하는 것보다요. 일단 이걸로 먼저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이제 이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 이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이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가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과 어떤 이제 보조 지표로서 충분히 이용할 만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면 이렇게 이제 두 번 약간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를 높인 상태에서 올라간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A파, B파 상승, C파 조정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A파, B파, C파. 근데 이제 이 기간을 이제 체크를 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위치, 이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올라간 이 위치는 현재 위치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어디를 체크를 해볼 거냐면 현재 위치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위치와 이제 비슷한 위치는 2016년도는 한 4월달 이 정도로 이제 보이고요. 2012년도가 이제 여기가 약간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뭐 문제는 아닌데 여기가 이제 2016년도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A파, B파, C파 그 다음에 이제 1파 상승부터 5파 상승까지 그 부분하고 약간 달라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봤던 그림에서 이제 이 그림이 표현이 좀 안 돼 있어서 다시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현재 위치를 2012년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 날짜가 체크는 안 되는데 우선 보시면 이 올라와 있는 이 자리가 6월 이후로 체크됩니다. 2012년 6월 이후로 체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 파동으로 비파 고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이제 비파 고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2012년 1월이 비파 고점이고 그 다음에 C파 조정 1, 2, 3, 4, 5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 3월 전에 1월 달에 이미 이제 비파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 그림에서 약간의 파동으로 봤을 때 이 올라오는 이거는 이제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동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감기 날짜랑 좀 이제 비교해서 맞춰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반감기가 보시면 언제냐면요. 반감기 날짜가 2012년 11월 28일하고 이제까지 두 번 있었던 반감기가 그리고 2016년 7월 9일입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 28일을 보면 2012년 11월 28일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 때 맞춰서 한번 그 전에 반감기 전에 한번 고점 올라오고 한번 눌러줬다가 오른쪽 엉덩이 높인 상태에서 반감기 때 다시 0
0%를 돌파해주면서 크게 이제 상승해주는 이 모습이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2016년도 7월달 반감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제 올라와주는 차트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감기 때는 이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0%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럼 이제 지금 이번에 올해 5월달, 예정은 이제 5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5월 13일에 이제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 전에 작년에 이렇게 한번 올라와 주고요. 그리고 눌러줘서 오른쪽 엉덩이 높인 상태에서 지금 5월달쯤 해서 이 0%를 통과하면서 이제 올라가 주게 되면 차트 모습은 지금 이 보조지표에서는 파동보다는 반감기에 맞춰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일단 2012년도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파 상승, 2파 조정일 때, 2파 조정일 때 이때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반감기랑 맞아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이긴 한데 이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A파, B파, C파, C파가 끝나고 1파, 2파. 그래서 B파, 그러니까 이 노란색 전에 그 전에 이 B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보기보다는 반감기에 맞춰져서 이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는 좀 이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 오실레이터가 오른쪽 엉덩이 높인 상태에서 올라올 때는 이게 이제 1파, 2파 조정 이후에 3파든 아니면 그 B파, C파 이후에 1파 상승이든 둘 다 그 이후의 그림은 상승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조커님이 지난번에 코인참님이 올려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보조지표를 나중에도 이제 모니터링 해본다라고 하면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찾아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커님이 차트를 이제 주셔서 같이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로 이 보조지표 차트를 이제 보내주시면서 또 추가로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거는 먼저 리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리플 BTC 차트 차트 의견을 주셨고, 리플 BTC 차트가 지금 위치 이 2554토시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토막 정도 더 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이유가 지금 보면 2014년도 말 이때 이제 고점 찍었던 자리가 9668사토시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거쳐서 424 사토시에서 다시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율을 따져보면 한 20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000 사토시에서 1165 사토시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 20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017년 말 23,000 사토시까지 올라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비율대로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때와 이제 비슷하게 한 1100 사토시까지 2500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근데 이제 조커님은 이렇게 써주시면서 본인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계속 접근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플 BTC 마켓 이렇게 패턴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차례 더 올라가는 이제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약간 해석을 좀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였냐면, 지금 여기 이제 조커님이 ABC로 조정을 이제 ABC 1, 2, 3, 4, 5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차례 3파 고점을 돌파하는 5파 상승이 남고, 그 5파 상승이 도미넌스로 한 74.8까지 이때 이제 아마 저점으로 체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때 지지를 받고 반등 나왔던 이 자리까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리플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한 1100사토시까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만약에 이제 이 파동으로 한 차례 더 고점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리플은 그와 같이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일단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해석하진 않았고요. 지금 이 비파 상승을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5파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양이다.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차트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먼저 그러면 이제 그 조커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이 부분 이제 살펴보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보고 Q&A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돌아가서 우선 이 보조지표는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지우고,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오전 위치와 아직까지 뭐 크게 이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채널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어요. 보시면 잠깐만요. 아직 로딩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면 그냥 이제 원화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트레이딩 뷰가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잠시 뒤에 다시 보도록 하고,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 차트에서 아까 이제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기 전에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하락 채널을 먼저 돌파하고 눌러주는,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주황색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여기서 저항 맞고 눌러주면서 다시 이 하락 채널 상단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2파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3파 상승 하게 되면 높이가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고, 만약에 이 노란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기 전에 2파 조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13,900달러를 1파 상승이 작은 1파 상승이 안 넘어가고 여기서 금 차트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원화 차트 아직까지는 못 넘어갔습니다. 일단 못 넘어갔고, 원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화 차트랑 지금 달러 차트랑 약간 모양이 다른데,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지난번 이제 시진핑 펌핑 나왔을 때 그때 추세선 연결해서 고점 이렇게 이제 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돌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됐고, 이렇게 오히려 하락 쐐기 형태로, 하락 채널보다 이제 하락 쐐기 형태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하락 쐐기를 돌파해서 일목에서 현재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의문대를 이제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21선 저항 맞고 이제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달러 차트에서 이제 아까 걸려있는 그 하락 채널 상단에 걸려있는 그 위치라고 하면, 이 의문을 한 번에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시간을, 이 의문 공간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이 121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더라도 어찌됐든 이 하락 쐐기는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3파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차트를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6월달부터 이렇게 큰 하락 쐐기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차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원화 차트에서 리플 원화 차트 보시면 이렇게 6월달 고점부터 이렇게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 따라서 그려보면, 지금 이 저항받고 쉬고 있는, 제가 오늘 이제 리플 2파 조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2파 조정이 이 추세선 저항 맞고 지금 이제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제 이 라인을 넘어갔잖아요. 이 하락세기 상단 추세를 돌파해서 지금 이제 의문대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리플도 지금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락세기에서 하락세기를 돌파해서 이 의문에서 약간 이렇게 잘록해지는, 좀 얇아지는 이 공간을 통과하면서
그 3파 상승을 이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 원화 차트, 비트코인 원화 차트는 이제 이 위치에 와 있는 거고요. 리플 원화 차트는 아직까지 이제 이 위치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느려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차트는 지금 이미 이제 250원 라인을 넘어서 250원과 이제 270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차트로 봤을 때는 또 리플은 이 공간에 이미 또 이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 결국에 비트코인도 3파 상승할 때 그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달러 차트에서 돌파하는 그림,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2파 조정을 뭐 오늘이든 내일쯤에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을 이어나갈 때, 그때 3파 상승 이어나갈 때 그때 이 큰 하락세기 돌파,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던 그 310원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1시간봉에서 잠깐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일목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1시간봉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하는 부분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지금 방금 전에 약간 올라왔다가 또 저항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 추세선 연결되는 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이제 이어보면, 뭐 1월 9일이니까 내일 전에 이 꼭지점이 이제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4시간봉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이 15일 이동평균선이요. 제가 추세선 지울게요.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15일 이동평균선,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일봉에서요, 이 자리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잠깐 이것도 일목을 지워볼게요. 일목을 지워보면, 지금 이 4월 2일 상승하면서 2파 조정을 거칠 때 거의 뭐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 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조정 거칠 때 보시는 것처럼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올라가 줬어요. 물론 이제 3파 상승하고 4파 조정에서는 1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해서 올라왔는데, 2파 조정에서는 이 15일 이동평균선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플 원화 차트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5일은 아니고 15 이동평균선이요. 4시간봉이니까 15 이동평균선 상승하는 15 이동평균선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삼각수렴 돌파해서 위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점 높이면서 상승해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Q&A로 넘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크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H채널을 작년부터 시청한 애청자인데 댓글은 처음 남겨봅니다. 작년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크지는 않지만 제 재산 전부를 주식에 일부 넣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어설픈 투자자입니다. 저는 XRP와 이더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했는데 패밀리 분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내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장님의 방송과 좋은 의견 주신 패밀리 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생활비도 거의 떨어져 가는데 FATF 권고 기한인 6월 전에 세력들이 큰 상승을 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제가 이제 최크루님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성공 투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 조건이 확신과 그 다음에 자금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지 않으면 성공 투자로 마무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로 그 확신은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통해서, 물론 자료라든가 다른 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최종적인 확신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 확신이 먼저 있어야지 내가 이 성공 투자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자금 관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자금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진짜 자료를 많이 찾고 공부를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실제로 나중에 그 해당 종목이 성장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금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지금 뭐 조금만 더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진 거래 레버리지 투자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해서 하는 부분도 이런 생활비라든가 내가 갑자기 쓸 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이제 어려운데,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진 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금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차트 분석 잘하고 단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레버리지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그 자금 관리가 안 돼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항상 성공 투자를 하려면 이게 뭐 레버리지 투자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암호화폐 투자든 간에 자금 관리를 내가 원칙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코리님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6월 뭐 생활비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기간에 촉박하고 생활비에 쪼들리다 보면 내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이 만약에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상승해서 올라왔을 때 내가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이게 하락을 하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내가 이제 나머지 물량을 홀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잘못되게 내가 이제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올라가는데 더 무리하게 돈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쌀 때는 안 사다가 뭐 500원, 600원 올라가서 1000원 넘어가고 2000원 넘어가면 그때 막 대출 받아서 아니면 갖고 있던 뭐 다른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분해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잘못 물리게 되면 오히려 더 쪼들리는 또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내가,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어떤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를 이제 해 나가시면서 두 다리 뻗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드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체코르님 의견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이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알트 시총 차트에서 폴링 웨지 패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지표의 소식들이 들리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트위터에 이제 올라와 있는 글을 이제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 패턴에서 2019년도, 18년도 말 19년도에 이렇게 아래로 이제 트랩을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와서 상승해주는 하락세기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됐고,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작년 6월부터 하락세기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만들어졌고, 이 하락세기를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리플 차트가 이렇게 큰 하락세기, 작년 6월부터 해서 큰 하락세기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렸고,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하락세기 돌파를 못한 모습인데, 다른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이제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알트 시총에서는 이 하락세기 상단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불화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앞에 처음 부분 이제 생략을 할게요. 먼저 이제 이 0.262달러, 0.262달러는 제가 원화로 오전에 이제 31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310원 그 자리가 불화살님도 이제 중요한 자리다. 그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중간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 가격은 공개 안 될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싸고 저는 갈 거라고 봐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해낼 것입니다. 그 가격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든지요. 몸에 쑤셔 넣지만 않는다면 전 고정 물량을 끝까지 보유할 거고, 홀딩이 힘들게 느껴지면 에스크로락을 걸 겁니다. 4월은 전통적으로 비트가 강세였던 달 같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더라도 구간들의 결승점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은님도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5월 13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반감기 한 10일 정도 전쯤에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빠르면 3월 말, 좀 늦어지면 뭐 4월 달 초쯤이 비트코인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아마 이제 불화살님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읽었고, 비트도 1+1입니다. 대폭락만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결승선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저기 맨 윗줄로 대신하죠.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또 봬요. 이렇게 써주셨고, 우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상세한 설명 이제 생략하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는 뭐 다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그 중요한 라인이라고 봤던 라인은 저도 이제 동일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브라살린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읽어드렸어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결국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가격이 오든지 간에 오든지 아니면 그 가격이 어찌됐든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든지 그것만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해내면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되려면 결국에 이제 버티기가 되든지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버티는 그 기간 동안 확신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과 자기 확신과 자금 관리 그것이 됐을 때만이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든지 가네요.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다크데드 워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솔직히 리플 300원대에서 놀다 500원, 600원대 가다가 다시 300원대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번 200원대 하락하고 200원에서 300원대까지 올라가도 별 감흥이 없음. 그래서 지금 올랐다 해도 호들갑 떨 거 없음. 원래 300원대 이상에서 놀던 놈이 200원에서 250원 돼도 놀라지도 않음. 리플이 300원대 회복해도 당연하다 생각함. 400원에서 500원 정도 돼야 좀 오른가 보다 생각됨. 이렇게 써주셨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세력이라면 설날에 절대 안 올립니다. 설날에 다들 돈 쓸 일이 많은 시기인데 아마 대부분 손해본 상태에서 매도를 해서 돈을 뺄 거예요. 그게 바로 세력들이 바라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명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명절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돈이 필요하고 이제 스트레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기 싫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오히려 설날 전에는 크게 안 올리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좀 정리하고 나갈 사람들 정리하고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크 데드 워커님이 써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200원에서 250원 돼도 뭐 놀라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에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500원, 600원대에서 놀다가 200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한 24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200원 초반에서 한 뭐 열흘 그리고 이제 220원, 240원 사이에서 또 막 한 달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뭐 한 달, 두 달 거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리플 들고 있는 사람들 느낌은 뭐냐면 270원, 280원만 와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만큼 아까 이제 310원 그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 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 이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양경섭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곳에 하소연해 봅니다. 이 시장의 발들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마음고생만 하고 새해 시작하고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낙관하면서 잘 지냈는데 개인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12,000개 가량 되는 금쪽 같은 이오스가 11월 달에 다른 곳으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킹 당한 거죠. 이제 결혼해서 생활비 빼고 힘들게 추매해서 원금 찾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니 모든 게 무너진 기분입니다. 다행히도 투자금 절반가량은 아직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어서 전부 다 해킹당하지 않았지만 대출받아서 투자한 돈도 있어서 정말 막막하네요. 이곳에 계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개인키 관리를 잘 하시고 해킹 위험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 이제 나일강님이 개인 지갑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타깝다 써주셨고 다들 문자 등에 포함된 링크 조심하시고 이상한 메일이나 파일은 열어보지 마세요 써주셨는데 예전에도 이제 311님이 올려주신 보안관리 요령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돈들이 어떤 보안 관리를 잘 못해서 아니면 내가 개인키 관리를 잘 못해서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상승장 오기 전에 가장 또 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거래소에 넣든 지갑에 넣든 항상 이제 분산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산해서 관리를 하시고
보안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나일강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낯선 메일이라든가 파일은 절대 여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냥 비용 내더라도 내가 LTE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항상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아이디 비번 관리 그리고 OTP 관리 철저하게 지키셔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양경섭님, 일단 그 속이 이제 굉장히 상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게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이제 거래소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이제 관리를 잘 하셔서, 보안 관리를 잘 하셔서 이번 상승장에서 꼭 그 상승장 오기 전에 혹시라도 또 이제 이것까지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 거래소에 한 곳에 다 모아놓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형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분산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만 저희 이제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목잡님이 배려와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주셨고, 현희님이 또 써주셨습니다. 배려하는 말로 표현하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슨 얘기냐면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주면 되는 건데,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이제 왕대접 받고 싶으면서 와이프한테는 와이프를 진짜 하녀 취급한다라고 하면 내가 왕대접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하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당연히 왕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 와이프를 왕비 대접을 해줘야지 제가 이제 왕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이 점을 생각하시고 뭔가 이제 글을 쓴다거나 누군가한테 이제 말을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더 잘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글을 쓸 때도 그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이제 설득하거나, 그게 이제 뭐 고객이든 아니면 뭐 가족이든 아니면 지인이든 친구든 간에 누군가를 설득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얻기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